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청와대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국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권 초반 우선 눈여겨봐야 할 곳은 4대 권력기관입니다. 4대 권력기관이란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을 말합니다. 네 기관 모두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과 기업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황금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정권의 눈과 귀라면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손과 발이라고 불립니다.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은 흔히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4대 권력기관장을 영남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순실과 상의한 것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초대 4대 기관장은 대부분 서울 출신. 기관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차관 등 고위급을 영남 출신으로 채워 상평책은 없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독차지할지 국민에게 돌려줄지 4대 권력기관장 인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4대 권력기관장만큼 중요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합쳐서 6대 권력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을 감찰하고 국가회계를 검사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는 재벌을 감시하며 담합을 잡아내는 일명 경제경찰입니다. 두 기관장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비리척결과 재벌 개혁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칸이 남아있네요. 바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만큼 두 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무려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해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정수석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게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곳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 역시 중요합니다. 댓글부대가 대선에 개입하고 가짜 간첩 사건을 만드는 등 국내 정치 개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함께 체크하실 준비 되셨나요?